네, 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윤창순 노무사 박찬수 노무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애진단서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내가 다친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받아야 될 서류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진단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치유일 부분을 가장 먼저 유의해 주시면 좋은데요. 산재가 승인되면은 요양기간이라는 게 잡히고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그쵸. 일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치유일이라는 게 요양기간 중에 잡혀버리면은 해당 기간 받았던 휴업급여가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가장 먼저 맞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도 네. 2022년 1월부터 6월 31일까지 요양기간이 잡혔던 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재해자분께서 병원을 5월 달까지만 가셔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5월 31일로 치유일을 잡아주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업급여는 이미 6월까지 지급받으신 상황에서 그대로 장애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다면은 6월달 분의 휴업급여가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접수하기 전에 해당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께 잘 상황 설명을 해서 치유일자를 수정받아 제출해서 부정수급은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적지가 않은 게 보통 장애진단서를 받을 정도라고 하면은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재해자께서 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치유일자는 A병원, B병원 여러 병원 다니신 걸 전체 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8월까지 요양 종결일이 나왔는데 수술한 병원에서는 한 5월까지밖에 안 가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우리 병원 온 건 마지막이 5월 달이니까 그때로 장애진단서에 치유일자를 적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양 결정 통지서나 뭐 휴업급여 결정 통지서 이런 서류들을 잘 구비했다가 병원 업무과나 또 의사 선생님께 잘 설명드리고 아까 노무사님 하신 것처럼 소통을 잘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유일자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장애진단서 9번에 보시면 장애 상태가 동통 등 신경 증상인 경우 영구장애 여부에 대한 소견,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한 분들의 경우에 수술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부분에 비영구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을 받을 때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시면 통증의 영구 체크를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각 신체 부위별로 주의해야 될 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깨와 무릎의 경우에는 관절 운동장애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운동 기능상의 이제 이상이 없는지 각도 측정을 좀 명확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다면은 그 해당 부위가 어디인지를 또 명확하게 작성해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척추 및 사지마비 장애 소견서를 추가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혹시 허리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다리 저림 증상, 쥐남 증상 이런 신경적인 증상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네. 허리 근전도 검사를 받으셔서 신경병증이 있음을 추가로 진단을 받으신다면 장애 등급 상향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게 내시멸관계에서 장애 소견서를 받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각도로 장애 상태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상 수행 능력 검사라든지 인지 능력 검사, 기억력 검사 등의 각종 검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검사들을 잘 받으시고 장애 진단서에 해당 내용을 잘 기재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치유일자, 그러니까 치료가 종결된 현 상황에서 노동능력 상실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명확하게 판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치의의 소견상에 지금 현재 재해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니 이거에 대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진단서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이제 저희 둘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재박사TV의 윤창순 노무사 박찬수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